안녕하십니까. 상쾌한 하루의 시작,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내일 새벽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오면서 더위는 주춤해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8도 등 25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이지만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일부 지역에는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비 소식이 있지만 낮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24일 낮 12시쯤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OCI 군산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익산화학방재센터는 폴리실리콘 제조공장 배관의 용접 부위에서 사염화교소 등이 혼합된 물질이 누출돼 화학차와 제독차 등 넉 대가 출동해 긴급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OCI는 2년 전인 2015년 6월에도 똑같은 사염화교소 물질이 누출되면서 공장 앞 벼가 말라 죽고 주민 300여 명이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가 발생해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익산시가 130억 원을 투입해 농촌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공사를 맡은 농어촌 공사가 설계도를 무시한 채 시공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마 저수지를 끼고 조성된 익산 소동마 테마공원입니다. 지난 2013년 공사를 시작한 뒤로 주말 농장과 꽃동산, 마공원 등의 다양한 체험형 시설들이 들어섰습니다. 농촌 문화를 체험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 조성에 13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공사는 마무리됐지만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준공 검사를 앞두고 측량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를 맡은 농어촌 공사가 설계와 다르게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공원 위치가 당초 설계도보다 왼쪽으로 치우친 데다 진입로 역시 설계와 다른 부지를 배입시켜 추가로 땅을 사야 할 형편입니다. 도로 쪽에서 조금 차이 하다 보면 조금씩은 차이 나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부라든가 좀씩은 전력이 좀씩 차이는 나는데 큰 이동이 안 되고. 이 때문에 2015년으로 예정된 완공 시기가 2년가량 늦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사정이 이런데도 공사를 잘못한 농어촌 공사에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예산을 들여 잘못된 공사에 맞춰 설계도와 조성 계획을 바꾸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제 이 조성계획 변경하고 아까 땅 사는 문제 고민하고 그 조성계획 변경하려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또 용역하려면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소동마 농촌 테마공원 공사가 익산시의 부실한 관리 감독과 농어촌 공사의 엉터리 공사가 겹치면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시가 중금속에 오염된 공공체육시설의 우레탄을 정부 지원을 받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요청한 것보다 지원이 적고 지원 대상에서 빠진 곳도 있어 교체 차질이 예상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 삼천변 공원의 체육시설, 우레탄으로 만든 바닥에서 납성분이 허용 기준치의 35배, 발암물질인 육가크롬은 7배 넘게 나왔습니다. 이처럼 중금속이 허용 기준치를 넘은 곳은 종합경기장 트랙 등 모두 10곳에 이릅니다. 전주시는 10곳 모두 교체가 필요하지만 80억 원의 비용 탓에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이용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정부가 비용 절반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교체할 계획인데 이 역시 차질이 우려됩니다. 우선 정부가 교체 단가를 조정하면서 전주시가 애초 추정한 비용의 60%가량만 지원합니다. 교체 비용이 10억 원이 넘는 야외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교체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번에 빠진 것은 내년에 국비 시청할 때 시청하라 그렇게 나왔어요. 이번에 금액이 많으니까 아마 그것을 계획시킬 것 같아요. 하지만 추가 지원은 없을 거라는 게 전라북도의 설명입니다. 예산이 조금 더 초과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좀 교체하는 걸로 해서 지금 이번에 다 나왔거든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에 오염된 공공체육시설에 안전성 확보 대책이 시급합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지적장애 1급의 여자아이가 실종됐다가 3시간 뒤 무더위에 찜통으로 변한 차 안에서 발견됐는데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치밀하지 못했던 수색 과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 사라진 아이는 지적장애 1급 15살 이모 양이었습니다. 가족들과 동물원 나들이를 가기로 한 날 삼촌 차에 탄다는 게 우연히 문 열린 빈 차에 올라탄 겁니다. 이 양이 올라탔던 차는 아파트 현관으로부터 20m 정도 떨어진 이곳 주차장에 주차돼 있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5월 27일에 한낮 기온이 25도 정도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가리는 것 하나 없이 뙤약볕을 그대로 받고 있는 차여서 당시 차의 내부 온도는 무려 50도를 웃돌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이 양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각도의 CCTV에 이 양이 등장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점은 의문으로 남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것도 다 보고 어떻게 들어갔나 해가지고 정밀히 천천히 봤을 때 이 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 얘기였구나. 경찰은 무엇보다 발품 수색에 힘을 쏟았다는 입장이지만 그마저도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이 그 앞에 코앞에 있는 걸 참 진짜. 말 그대로 이 차가 움직이는 이 도로만 그냥 도는 거야. 생각을 해봐. 아이를 잊어먹었는데 아이가 뭐 이 도로에서 움직이나? 장애를 앓고 있다고 내가 얘기까지 했는데. 실종 아동이 정신연령 3세 수준임을 경찰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지적장애 아동이었잖아요. 따로 매뉴얼이 마련된 건 없습니까? 얘는 뭐 같은 맥락이죠. 실종 아동이라는 게 실족이 뭐 지적장애로 들어가고 뭐 어린이도 있고 어른들 치매 노인도 있고 여러 가지. 경찰이 실종 초기 치밀하지 못하게 대처하며 아이와 가족에게 닥친 이번 비극은 경찰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약사 인력이 크게 부족할 것이라는 정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력 수급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전북대의 약대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수급대책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2030년까지 분야별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중장기적으로 약사는 10,000여 명, 의사는 7,600여 명, 간호사는 15만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약국 같은 경우는 포화 상태인데 지방 병원의 약사가 부족한다던가 산업 쪽의 약사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던가 그런 그 분야별로 약사도 수급에도 차이가 좀 있거든요.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5개년 의료인력 수급 정책을 확정할 예정인데 약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대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약사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약대 정원 조정과 신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학생 10,000명 이상 대형 거점 국립대 가운데 약대가 없는 곳은 전북대학교가 유일합니다. 6년 전 약대 유치에 실패한 뒤 두 번째 도전에 나서는 전북대는 임상, 연구 약사 중심의 약대 유치 계획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지역의 농생명 산업과 대학의 연구 인프라를 결합한 천연물 신약 분야의 강점을 유치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농생명 관련 인프라, 또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집 인프라들을 적극 활용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또 우리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의 인력 양성에 좀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의 약대 유치는 지역의 성장 동력 산업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어 지역 여론은 물론 정치권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일터인 보호작업장이 임실에 문을 열었습니다. 진안군이 대만과 중국의 홍삼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대형 세탁 장비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사회복지시설과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세탁 사업을 펼칠 공간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일터인 임실군 보호작업장이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수탁기관인 크리스찬 복지재단이 오는 2020년 5월까지 작업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희망 일터로서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안 홍삼연구소가 대만 무역 전문 기업인 경천무역과 협약을 맺고 진안 홍삼 제품을 대만과 중국에 수출하는데 서로 돕기로 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진안 홍삼과 홍삼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이 대만과 중국 수출길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에서 생산된 홍삼 제품을 중국 또는 중화 쪽에 수출하기 위해서 대만에 전진 기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남원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시내버스 2,000원 상한 요금제를 시행합니다. 이 요금제가 시작되면 버스 요금이 2,000원 이상인 곳에서도 일반인은 2,000원, 중고생 1,600원, 초등학생은 1,000원만 내면 됩니다. 정읍시의회 안길만 의원이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안 의원은 3.1운동과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촛불 시민혁명의 모태로 오늘날 평등사상과 자유민주화의 지평을 연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개헌시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세계 태권도 대회 개막 사흘째를 맞아 오늘도 남녀 체급별 경기가 진행됩니다. 우주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는 여자 67kg급과 남자 68kg급 예선에 이어 여자 49kg급과 남자 74kg급의 결승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북한 태권도 선수단은 오늘 오후 5시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우리 선수단과 함께 시범 공연을 개최합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 무산을 따지는 전북도의회 조사특위가 전현직 집행부의 갈등만 키운 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던 김한주 전 지사와 정헌율 전 행정부 지사는 투자 무산에 대한 별다른 사과 없이 삼성과 대화 중단을 선언한 송하진 현 지사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송하진 지사 측은 전직 간부들이 별다른 사과 발언 없이 현 집행부를 공격하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 도의회 특위가 전현직 집행부의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북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6.7% 성장한 5억 711만 달러를 기록해서 2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국가별로는 대미 수출이 2.5% 성장해서 8개월 만에 수출 대상국 1위에 복귀했으며 중국도 17.4%나 상승해 올 들어 5달 연속 2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협회는 전북의 3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등이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세계 경제도 빠른 회복세를 보여 당분간 실적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북 지역 교육공무직 노조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오는 30일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전북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전북교육청 소속 5천여 명의 노조원들이 근속수당 5만 원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오는 30일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조리종사원 등이 파업할 경우 급식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일선 학교에 대체급식이나 도시락 집참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한 음식점 창고에서 불이 나 건물 일부와 식자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출입구 쪽 전기 배선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